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악재 뉴스가 쏟아지는 와중에 제가 댓글들을 요즘에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에 관해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누르면 누를수록 악조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분들이 있어요. 난 더 싸워야지, 더 버텨야지,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찍어 누르면 거기서 그냥 밀려나가는 분들도 개 중에는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한번 버텨보겠다, 끝장을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그분들은 엄청 잘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해요. 되게 뉴스가 이제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게 사실은 브라이언 암스트롱, 여기 이제 여기도 이제 DCG하고 사실 엮여 있는 데죠. 아시겠지만 DCG 베리 실버트 이쪽하고 이제 USDC 서클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엮여 있는데, 얼마 전에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이 카르다노를 대표로 해서 13개 코인은 아마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쓴 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시면 요 근래에, 예, 요 근래에 보면은 미국에 이제 네임돼 있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상폐한다, 페어를 뭐 제고한다, 이런 얘기, 거기다 이제 바이낸스도 중요 페어를 뭐 제고한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특히나 코인 시장은 거짓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괜찮은 코인들이기 때문에 뭐 너무, 제가 봤을 때는 BNB도 아시잖아요. SEC에서 증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바이낸스 재팬에 상장됩니다. 예. 여기 또 되게 웃긴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코인의 다수가 바이낸스 재팬에 상장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저한테 그러시겠죠. 거기는 일본이잖아. 어? 이거는 미국 기준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던지죠. 싱가포르에 있는 DBS에 여기에 나와 있는 코인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밀어내는 코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으셔가지고 다이어그램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냥 누군가가 말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이 올라갈 코인들을 더 찍어 눌러요.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더 많이 대중들이 갖기를 원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코인들을, 더 악재 뉴스를 더 던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코인 플립이라는 이 ATM기, 이 크립토 ATM기가 있는데, 이게 북미에 4,500여 대가 깔려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현재 BTC랑 ETH만 있는데, 여기 다른 코인도 아니고 이게 XRP가 여기 들어간다 얘기가 있었어요. 예, 이것도 의미가 엄청 깊습니다. 자, 뭐 XRP 얘기를 주로 하려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코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확장되고 웹3의 어떤 그 세상이 현물 경제에 점진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은행을 통해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쿠팡페이를 통해서, 네이버페이를 통해서, 위챗이나 알리페이를 통해서, 페이팔을 통해서 우리는 뭐 결제를 하거나, 뭐 친구한테 뭐 주고받을 때, 돈을 주고받을 때 코인 거래가 분명히 수합돼서 일어날 거라고, 그런 세상이 코앞에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코인하고 이제 뭐 상관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 아닌데, 다가오는 세상에 관해서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누구나가 다 이미 인지를 하셨겠지만, 얼마 전에 이제 좀 불미스러운 두 건의 거대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는 신림, 하나는 서현에서. 근데 이제 경찰청장이 이런 발표를 하죠. 총기 테이저건을 물리적 사용 주저 않겠다, 이런 얘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단 공권력이 강경하게 할 수 있는 명분거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에 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명분이 생겼습니다. 점진적인 공권력의 강화에 합리적 명분성 성립이 됐고, 향후에
대중 통제 강화가 예고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탈중앙화다, 막 블록체인이 저변 확대되면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좀 더 보편적으로 자유로워지는 자유민주주의를 보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CBDC나 아니면 트래블룰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사서 모으고 있는 코인들이 개인 지갑에 넣는 모든 코인들도 트래블룰에 있어서 통제가 됩니다. CBDC를 비롯해서. 그러면 그게 오히려 현금이나 물리적인 금보다 더 통제되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어떻게 그게 탈중앙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이거는 곡물협정 중단보다 심각한 인도 쌀 수출 금지, 세계 식량 위기 촉발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세계 곡물 교역량의 40%를 차지한다. 42개국 수입쌀 절반 이상이 인도산이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도가 쌀 수확량이 50%로 줄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니까 더 못 산다. 그게 진짜 단편적인 게, 이게 그런 시각이 이제 진짜 단편적인 게 뭐냐면, 인도가 쌀 수출을 안 하는데, 보세요. 쌀 수출을 못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자국 내에는 이 쌀을 더 헐값에 풀겠다고 공식적으로 인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인도가 쌀 수출량을 늘려나가지 못하면 인도는 GDP, GNP가 하락하지 않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는 아시고 이제 둘은 모르시는 게 뭐냐면, 인도에 이런 다국적 기업의 공장들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애플이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를 했고, 후행해서 이런 AMD나 이런 마이크론 같은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들어가는 거죠. 특히나 부가가치 높은 건 아직 아니지만, 그러면 GDP, GNP가 오히려 하락을 할까요? GDP, GNP가 오히려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까요? 그냥 농사만 짓던 사람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냥 제가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부익부, 빈익빈이 있고 카스 제도에서 중위계층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하위계층은 똑같은 삶을 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보편 평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산층이 더 두터워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냥 균형감 있게 직장을 잡을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저축도 할 수가 있고, 뭔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경제는 성장할 거고, 그죠? 그런 구조가 인도라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국가들이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이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고, 카카오가 10월 이후에 초거대 AI 공개한다. 올 가을이 참 호재거리가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그냥 카카오가 좋다, 뭐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매크로적으로 호재거리가 되게 많아요. 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결부해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영국은행 금리를 5.25%로 0.25% 인상했다. 15년 만에 최고치가 올라갔다. 아시겠지만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율이 극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런다고 이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소비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있고, 중산층은 점진적으로 얇아지고 있습니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일까요? 상대적인 거죠. G7은 중산층이 얇아지고 있는데, 오히려 보시면 브릭스 이런 데는 중산층이 점진적으로 두터워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미 맥킨지 컨설팅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언급을 했었고, PwC라는 데서도,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데이터가 없이 언급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데이터 이시 근거 있는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언급을 했던 거고, 이것이 탈달러화하고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사실은 탈달러화는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대중들이 눈치 못 채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라고 인지를 하시면 어떨까. 탈달러화가 돼야 그 공백을 가상자산이 메꾸는 구조가 드러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쿠팡에 관한 얘기인데,
위워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위워크 뭐 지금 뭐 파산 단계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소뱅에서 또 그릇된 판단을 한다.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2018년도에 2018년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5년 전이죠. 이때 이제 쿠팡이 적자가 되게 심했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프트뱅크가 뭐 손정희 회장이 뭐 노망 났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했고 쿠팡이 망한다는 얘기했어요. 쿠팡이 제가 봤을 때는 표면상의 한국에서 이커머스에서는 1위이긴 하지만 아직 전체적인 오프라인까지 해서는 1위가 아닙니다. 신세계가 버티고 있어요. 그러나 각종 물류망이나 이커머스 업체에서 인프라망을 보이지 않게 깔아놓고 그 효시가 본격적으로 향후에 더 극적으로 발생될 확률이 높은 게 왜냐면 여기는 스트리밍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쿠팡 플레이라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쿠팡이라는 데 쓰고 쿠팡 이츠에도 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러면 아마도 시너지가 극대화돼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해요. 예. 특히나 이제 배달하는 어떤 이쪽에서도 배달의 민족에서도 라이브 쇼핑을 배달의 민족이 중단했는데 쿠팡은 쿠팡 플레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쿠팡에는 라이브 커머스가 있어요. 라이브 쇼핑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쿠팡 플레이에 붙여놓고 이거를 같이 움직이면 조금 더 극적인 시너지가 향후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장 코인 시장하고 관련 없지만 그냥 이제 지나가는 김에 말씀드리고 싶었고 홍콩 의원이 중국과 디지털 자산 상호 연결 희망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예전에 이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아시겠지만 중국은 뭐 앞에서는 코인 밴 시킨다 얘기했지만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이낸스 사용하는 거래자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중국 은행들은 사실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하나의 은행을 앞에다 두고 비하인드에 연결돼 있었던 구조가 발견이 됐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홍콩 의원이 중국과 디지털 자산 상호 연결 희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싱가포르도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도 일본도 두바이도 같이 이렇게 합종 연횡으로 상호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것도 아마 기사에서 후행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어저께는 제가 러시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군사 협력을 거의 대부분의 지역하고 이제 국가들하고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가뭄 때문에 기상 이변 때문에 가뭄이 되게 확장되잖아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부르키나파스, 짐바브웨이, 말리,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에리트레아에 5만 톤의 무료 곡물을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군사협정도 맺어놓고 곡물도 지급해주고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브릭스가 예전에 미국이 했던 역할을 브릭스가 알게 모르게 이거를 하는 이유는 아프리카 대륙의 지하자원하고 깊숙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지 않으시나요? 네. 어쨌건 브릭스는 점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저랑 이제 반대되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결론이 언제나 중요하다. 저는 이번 주에 뭐 미국이 뭐 어땠다, 뭐 중국이 어땠다 이거를 보고 흐름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막 이렇게 장기 프레임 있죠. 네, 장기 프레임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다를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 말이 맞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스위프트 입점력망에 확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모든 것들이 브릭스의 확장은 사실은 스위프트 2.0의 확장과 상생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휴가 시즌도 끝나죠. 그래서 상승장이 올 때까지는 조금의 이제 기간이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 이제 매일매일 이제 화이팅 하시면서 네,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점점 좀 많아지시고 이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건 뭐
행운의 어떤 그 여신은 분명히 이제 견디신 분들한테 모두가 돌아갈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해요. 확신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